이제 7차전 레바논 원정 경기를 볼 차례인데요. 선수나 또 전술 운용 등 눈여겨볼 장면이 많았던 경기였습니다. 레바논전 주요 장면 함께 보시죠. 모처럼 이제 본국에서 경기를 개최하게 된 레바논이었고 관중들이 왔기 때문에 레바논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하기 전까지 폭우가 계속 쏟아져가지고 잔디 상태가 더 안 좋았었죠. 잔디가 뭐 길기도 하고 약간 울퉁불퉁하구나. 잔디 상태를 물어보니까 황인범 선수가 저런 잔디는 정말 처음 봤다고. 아, 그 정도. 그걸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투톱으로 나온 대한민국. 황의조가 이때 뭐 해트트릭 기록하면서 날아다녔던 시기였고요. 조규성 선수는 A매치 데뷔골을 만들어낸 상태였습니다. 서로 각자 자국 리그에서 또 활약을 한 적이 있는 두 선수거든요. 조규성 선수가 수비수들을 막 끌어당기는 모습들. 투톱 조합을 맞추면서 의욕적으로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추가 시간이 좀 넉넉히 주어진 상황에서 좋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황의조가 측면으로 빠져주고 빈 공간으로 선수들 3명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움직임 좋았네요. 조규성 수비 사이를 뚫고 나오면서 멋진 마무리. 황의조의 어시스트, 조규성의 A매치 골이었습니다. 이날 투톱은 이제 성공을 했다. 투톱 가드가 성공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경기였죠. 근데 이날은 상대 팀도 그렇고 가슴 철렁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위험했어요. 이 장면에서 정말 이건 실점이나 거의 다름없는 장면이었죠. 이 골대까지 맞는 것까지 좋았는데 리바운드에서 완전한 이런 골과 다름없는 그런 장면을 줬다는 게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뭐 바닷가라 날씨 계속 변하고 바람도 굉장히 강하게 불고 그래서 안 좋은 경기장 환경에서 고생이 많았던 선수들인데요. 이때 레바논은 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선수들을 로테이션 해줬는데 벤투 감독은 이날 이례적으로 선수 교체 없이 끝까지 갔습니다. 자, 그리고 야, 좋은 장면이었는데 키퍼 정면. 잘 만들었는데요. 자, 11명의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풀타임을 뛰게 되면서 15년 만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A매치에서 교체 선수 없이 끝까지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귀중한 승점 3점이 됐고요. 투톱을 쓰면서 황의조와 조규성으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동국 해설위원도 투톱을 많이 서셨잖아요. 네, 예전에는 투톱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투톱을 사용을 했을 때 장점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 네. 근데 이제 똑같은 거의 비슷한 유형의 스트라이커들보다는 한 사람은 좀 중앙을 지켜주고 다른 한 사람은 좀 사이드로 빠지면서 하는 투톱의 그런 전술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이 두 선수는 황의조, 조규성이라는 이 두 선수는 중앙도 있을 수도 있고 사이드로 둘 다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스트라이커이기 때문에
잘 맞는 그런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선에 갔을 때 훌륭한 옵션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경기가 좀 특이했던 게 15년 만에 A매치에서 교체 없이 경기를 끝낸 거였는데 배어반 감독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예. 안 그래도 벤투 감독이 이제 선수 풀을 넓게 쓰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교체도 한 번도 안 하는 거 보면서 좀 놀랍긴 했습니다. 중계를 하면서도 이 선수들이 이게 잔디도 지금 떡잔디고 선수들이 체력 소비도 많을 텐데 교체를 좀 가져가면서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중계를 하면서 가지고 있었는데 예. 벤투 감독의 생각은 잔디 상태에 적응된 이 11명의 선수들이 끝까지 마무리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감독의 교체가 발전시키거나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감독의 교체 하나가 팀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은 경기력인데 교체를 해서 경기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내가 뭔가 영향을 줘서 그것이 악영향이 될 수 있다는 우려. 그 정도로 이 경기가 상당히 감독으로서는 손을 섣불리 댈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경기였다. 예. 그리고 박빙의 경기였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전에 대표팀 감독들 항상 뭔가 말을 하면은 이게 계속 논란이 될 때들이 많았거든요. 의도와 다르게 될 때도 있고. 근데 벤투 감독은 항상 뭐 뒷말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 얘기하면 제목이 나오지 않는 감독입니다. 제목이 나오지 네, 않아요. 왜냐면 그 말씀하신 대로 예. 대답은 들은 것 같은데 근데 뭘 제목으로 빼지? 재밌는 말을 하셔야 이제 뭐 제목으로 할 텐데 이건 근데 선수들한테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을 많이 하시진 않는데 소통이 안 된다고는 느끼진 않는다. 이런 묘한 그 줄타기를 상당히 잘 하시고. So can you explain why this about this? The reason is simple. The substitutions can be done, but it's not mandatory to do. So we fulfill the rules. 그리고 김진수 헤딩인데 김진수 선수가 바로 이 경기장에서 과거 아시안컵에서 헤딩골을 넣은 적이 있었거든요. 적극적으로 올라오는 윙백들의 모습입니다. 김진수 선수가 7차전도 그렇고 이번 2연전 동안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다른 경기에 비해서. 자, 반대편에서 김진수 침투에 들어오죠. 김태환 넘겨주고 헤딩 선제골. 저기 높은 위치까지 가서 헤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거의 윙포드 같은 그런 움직임으로 윙백이 올리고 윙백이 골을 넣는 장면이 재현됐습니다. 이 골이 들어가면서 이제 본선 진출에 대한 가능성은 거의 구분응선을 완전히 넘어가는 느낌이었고요. 후반전에 권창훈 선수가 교체 투입됐습니다. 전지훈련 때도 굉장히 좋았던 권창훈 선수였기 때문에 기대가 됐는데요. 이 패스가 정말 멋있었어요. 이게 막히긴 했는데 권창훈 선수의 자신감 있는 드리블, 최근에 좋은 폼을 역시 입증해 보였던 장면이고 네. 권창훈 선수 전방 압박까지 아주 잘해주면서 상대 수비수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70분. 이재성이 리턴을 잘해줬죠. 예, 그리고 원창훈. 이야, 니어 포스트로 이 왼발 슈팅이 그대로 꽂힙니다. 컨디션이 좋네요. 예. 10회 연속 본선 진출의 축포와 같은 쐐기골이었습니다. 워룸 카메라를 발견하고 사랑해요. 자, 그리고 황의조 막판에 하나 추가로 넣을 수도 있는 장면이었는데 아쉽게 기회가
날아갔습니다. 뒤에서 수비수가 추격하면서 요걸 수비를 했어요. 황의조 선수에게 기회가 이날 몇 차례 찾아왔었는데 정말 아쉽게 골망 흔드는 장면이 안 나왔습니다. 리그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는 황의조 선수인데 또 벤투호 A매치에서는 골을 제일 많이 넣었던 선수거든요. 최종 예선에서는 골운이 좀 안 따르더라고요. 10회 연속 본선 진출 확정 짓는 순간입니다. 8경기 만에 2경기를 남겨놓고 본선 진출 대업을 달성합니다. 이 직관한 축구 팬들은 진짜 또 평생 자랑거리가 되겠네요. 벤투 감독 웃는 모습 사실 쉽게 못 보거든요.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6승 2무. 완전 무결한 경기력을 통해서 조기에 본선 진출 확정 짓고 이제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자, 선수들과 벤투 감독, 코치진들이 함께 웃고 있는 것만 봐도 굉장히 뿌듯하고 감격스러웠는데 제일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황의조 선수가 최종 예선에서 골을 못 넣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소속팀에서 좀 마음고생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지금 꼴등하고 있거든요. 예. 네, 리그에서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득점 1인데도 지역 언론에서는 비난에 팀이 지니까 비난에 시달리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황의조 선수가 이제 부담이 대표팀에서도 있고 소속팀에서도 있다 보니까 뭔가 골 결정력에 조금 문제가 오지 않았나라는 예.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공격수에게 제일 중요한 건 골이긴 하지만 예. 만약에 골 얘기를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 황의조 선수의 플레이는 어땠나라고 했을 때 예. 괜찮았거든요. 공격수는 동료가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뭐 공간을 만들어주거나 뭐 이렇게 움직임으로도 얼마든지 팀의 이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플레이 자체가 뭐 큰 문제가 없는 이 상황에서는 뭐 걱정할 필요는 없다. 스트라이커는 한 골 또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게 자신감 생기고 하면 골 넣고 계속 그래서 연속 골 넣고 할 수 있는 거 언제든 한번 터지면 충분히 터질 수 있는 그런 선수니까 그렇군요. 믿고 믿어도 될 것 같아요. 결과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이 질문 해도 될까요? 본선에 갔습니다, 이제. 네. 본선에 가서 내가 감독입니다. 이동국 감독. 원톱으로 지금 상황에서 원톱에 세운 선수. 황의조입니까, 조규성입니까? 야, 왜 저한테 그런 질문 하시죠? 이 원고 있어가지고 저도 질문하고 싶지 않은 근데 질문인데 이런 그때 상황에 선수의 컨디션을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컨디션이 게 똑같아요. 둘 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두 선수가 이제 공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도 생겼고 혼자서 만약에 뛴다고 했을 때 저는 본선에 가서 내가 감독입니다. 이동국 감독. 원톱으로 지금 상황에서 원톱에 세운 선수. 황의조입니까, 조규성입니까? 저는 조규성 선수의 지금 발전 속도가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활동량이나 그럼 제공권으로 봤을 때 먼저 만질 수 있는 그런 카드지 않을까. 잘못 얘기했나요? 네? 아니 뭐 제가 얘기한 거 아니니까요. 이영표 대표는 만약에 그거는 벤투 감독 마음입니다. 아니 그럼 나는 뭐가 되냐고 지금. 그러면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이동국, 황의조 아직 안 돼. 괜찮다고 어그로. 더 기다려야. 그래요. 해외파 선수들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지만 국내파 선수들 기량도 굉장히 좋아지면서 환상의 조합을 맞추고 있는데 남은 경기에서도 활약이 예상되거든요. 워룸 카메라가 직접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김진수 선수를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엄청난 활동량으로 골 넣은 수비수, 골 넣은 윙백.
탄력이 엄청나죠. 아, 점프력 좋아요. 시리아전 헤딩 결승골의 주인공 김진수 선수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찬스가 여러 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운이 좋게 저한테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득점을 했는데 제가 많은 득점을 한 선수가 아니어서 당연히 더 많이 기뻤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슈팅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발을 뻗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허벅지를 부딪혔고 그러다 보니까 공을 맞추긴 했는데 골대 방향으로 맞추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재성이한테 또 우연히 갔더라고요. 아하. 얻어 걸렸네. 사실 뭐 거리가 조금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때렸거든요. 그래서 설마 들어가겠나 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때렸는데 국물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운 좋게 들어간 것 같아요. 2차전이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꼭 승리가 필요한 순간이었고 저희가 홈에서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또 국민이 형도 부상으로 뛰지 못한 경기였어가지고 부담감이 경기장 안에서도 이제 저 또한 있었던 것 같고, 네, 상당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 선수들이 집중할 수 있었던 거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다 똑같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지난해 레바논전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르고 또 레바논전에서는 결승골을 기록한 조규성 선수. 워룬 카메라가 직접 한번 만나고 왔습니다. 일단 저는 그때 이제 어시스트 해준 사람이 이제 황의조 선수였는데, 일단 눈 마주친 순간 일단 저는 골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예요? 움직이는 순간 글로 올 것 같았고, 저도 발에 닿는 순간 이제 골이다 약간 직감을 했었어요. 네. 크로스도 좋았죠. 예. 황의조의 왼발 크로스. 이동국 해설위원님, 기억나는 거라면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문자를 해주셨어요. 오. 제가 그때 골을 딱 넣었거든요. 기억나는 거라면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이동국 해설위원님 이 문자를 해주셨어요. 오. 레바논은 어떤 상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그때 골을 딱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감사하다고 제가. 오. 약간 좀 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이용표 선배님한테는 정말 영리하게 볼을 차시잖아요. 정말 쉽게. 월드컵을 나가서 뛰었다라는 거 자체가 굉장히 축구 선수라면 누구나 꿈을 꾸는 무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심리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선수들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무대일 것 같은데, 눈으로 봤을 때랑 그 진짜 실제로 뛸 때랑 그 몸에 와닿는 느낌이나 이제 힘들어가는 거랑 다를 텐데, 그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또 한 팀으로서 어떻게 어떤 심리적인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